자, 이번에는 시그널과 종목 알아봐야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또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네. 시장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네. 뭐 오늘은 좀 밀립니다. 근데 네. 이게 오히려 많이 오르면 조금 좀 조정받는 게 당연한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걸 보다가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서. 네. 그리고 오늘 또 월말이고 그리고 되고 또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EWI 있죠? 네. 블랙락의 한국물 운영하는 ETF. 것들, ETF 이쪽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어제부터는 아니고 며칠 상간에 외국인 계정으로 계속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네. 뭐지? 하다가 이제 찾아보니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이익이 좀 낮다.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종목당 한 25% 못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8.1%인가 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또 한 그 정도 비중이 줄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팔았구나라고 보시고 그런 물량도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급하게 나오는 그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안 받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속도 조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그게 수급적인 구조보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여줄 실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밀리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뭐 시장이 나빠서 라기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결론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업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어떤 시그널이 포착되는지 AI 스튜디오. 요즘 김유정 아나운서가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력을 뽐내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AI가 손꼽은 종목은 원전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내에서 이틀 연속 강한 한미 반도체입니다. AI 답변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삼성과의 기대감을 키우며 급등했던 한미 반도체. 오늘은요, 새로운 공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중심에는 세계 최초로 공개한 투인원 본딩 장비가 있습니다. 투인원 뭐가 합쳐졌냐면요. BOC 공정과 COB 공정이 합해져서 하나로 쓸 수 있는 장비란 뜻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간단하게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OC 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칩을 뒤집어서 붙이는 플립 기술인데요. 주로 속도가 중요한 D램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COB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칩을 붙여서요. 고용량 낸드 플래시 생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각각 다른 장비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두 개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열광하고 환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칩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어떤 제품이 들어오던지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현재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미래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티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미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된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오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 두산 에너빌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과 싱가포르 방문 계획이 있는 가운데 이 세일즈 외교, 동남아에도 우리의 원전이 진출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한껏 들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두산 에너빌티 언제까지 강할 수 있을지 5년치의 수주 일정, 예상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2028년부터 30년 사이 베트남, 튀르키예, UAE, 사우디, 체코까지 유럽만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동남아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전 분야는 한국 역시 2029년에 2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AP 처음부터 SMR까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AP1000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불가리아에 대한 수주를 출범으로 미국의 대형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SMR 역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30년이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에너지 시장에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두 기업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자, 한미반도체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개의 기업의 공통점의 분모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기의 기술과 원천을 그리고 또 주요 고객사가 그걸 사줄 것인가, 이 포인트입니다. 둘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자,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또 어려운 용어들 막 나왔는데 뭐 BOC, COB 뭐 이게 그거나 뭐 엎어치나 돌려치나 제일 적층이죠, 적층. 그렇습니다. 그래픽 DDR, 그래픽 메모리를 이제 적층하는 거고, 사실 그게 HBM을 넘어서 이제 HBF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 적층에 호환되는 장비이기도 하고, 네. 그 장비가 그 장비일 수도 있는데, 요즘 필요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원래 핵심이 그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번 주 초였나? 뭐 단독 해서 뭐 이상한 이상한 매체에서 그것도 자꾸 제가 끼어들으니 한미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제가 하시죠.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런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절대 강국이 됐잖아요. 물론 영원하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경쟁을 하고 중국이 또 치고 나올 거고, 그건 이제 미래 얘기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절대 강국인데 거기에 탑티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소부장 장비 중에 글로벌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한미반도체는 독보적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또 자기 개발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허리가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지나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저또 그만. 제가 사회를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패널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하면 우리 앵커님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쪽에서 지켜봤죠. 네, 그냥 뭐 시장 점유율 본딩 쪽에서 한 70%고 거기다가 독보적인 글로벌. 글로벌 70%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기술 충분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원래 오늘 이번에 한미반도체가 상반기는 좀 실적이 슬로우할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나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슬로우가 아니라 지금 에이직에서도 여러 가지 확대되는 또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그 정도로만 놔둘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아닌데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 어떤 프리미엄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ASML 뭐 계속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각을 계속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시총이 30조대 들어가는데 이게 비쌀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선행 PR로 본다 그러면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비싼 종목이 더 갑니다.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멀티풀의 확장을 볼 거냐,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비싼데 멀티가 아무리 확장해도 이건 좀 과한데라고 보면은 제한적일 거고.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장비 종류도 많지만 그게 또 흥미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그 EMI 쉴드란 말이에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페이스X가 이제 우주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주 항공에. 근데 거기에 이제 연관된 장비들도 가는 게 성장의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한미반도체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공매도 많은 종목, 공매도 그 안쪽에 한 10위권 안쪽에 계속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산되는 과정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수 의견 여전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이틀째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적인 상황 쪽으로는 지금 당장 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주춤하게 되는 또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보시면서 매수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시세는 저는 뭐 이제 아직도 시세약이라고 보고 뭐 언제까지 갈지는 위를 열어놔야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해야죠. 네, 패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네. 넘어갈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회사. 터빈, 가스터빈. 뭐 맨날 원전으로 제한되긴 합니다만 사실 적용 범위도 넓은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죠? 이번에 지 버노바에서 실적 나오면서 어제 같은 날 미국 시장 흔들려도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전혀 안 흔들렸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일단 우리 수주하고 할 일 많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두 가지 축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가스터빈의 강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와 할 일 많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공급할 능력 충분히 있고, 지난 작년에도 벌써 좀 세 기 전부 3개의 기기를 납품을 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어졌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전 빼고 가스터빈 쪽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은 시장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국정연설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전력 우리 부족한데 필요하면 데이터 센터 니들이 죄송합니다. 맞아요. 니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영어로요? 네. 예. 뭐.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면 그들은 일단 이제 바쁘겠죠. 그런 네. 관점 쪽에서 에너지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짧게는 SMR도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서둘러야죠. 그렇죠. 전력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 1호 관련된 쪽에서 가장 어디를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려운데 긁어주겠다 네.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APR 1400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놨던 이 쪽으로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핵심적인 주기기 관련된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10만 원 그렇게 어렵게 안착하고 나선 이젠 10만 원이 지지권으로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추가적인 이제 주기기 쪽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EPC라고 하는 직접적인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아마 또 추가적으로 뭐 한수원이나 아니면 주축이 돼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지을 것이냐라고 하게 되는 밸류체인 인상의 흐름으로 본다. 그럼 네. 여전히 현대건설도 다 같이 끼어 들어가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들은 다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자리도 그렇고 그냥 매수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안 늦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확장 과정들을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봤고 빠르게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제철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제철도 문의가 좀 들어오네요. 네, 현대제철은 철강화학은 매수입니다. 예. 지금 자리 쪽에서 올해 턴어라운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지금 PBR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0.3배입니다. 네. 아마 철근 가격이 작년 말을 통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2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철근의 변화와 함께 현대제철의 흐름들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전기로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제철은 주가가 거기 가 있는데 현대제철이 여기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만 흐름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 계속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현대제철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PBR이 아까 0.3? 0.27로 나오는데 뭐 차이는 있겠지만 네. 0.8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 현대제철이 꼭 해당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3차 3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주가 누름 방지법. 네. 뭐 상속과 증여 승계를 빌미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주주 가치 훼손이기 때문에 물론 세밀하게 그걸 판단을 해야죠. 이 기분 나쁜데 주가 PBR이 0.3밖에 안 돼. 네.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이 된다. 지주사들 포함해서 얘기들이 있으니까 현대제철도 0.3이면 진짜 자산가치, 청산가치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거 청산해도 더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청산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네. 시장 가치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버린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다 사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세가 일단 오늘 8%고 여기는 그냥 네, 지금 무난하게 매수? 지금 42,000원대 밑에만 살짝 들어와도 매수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이 또 뭐에
아직은 비철금속이 시세가 막 구리, 카파가 조금 들썩이긴 했는데 네. 경기가 순환하는 주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비철금속도 오르잖아요. 알루미늄, 네. 또 뭐 니켈 맞습니다. 많죠. 네. 여기 이제 현대제철이 알루미늄하고 니켈하고 좀 연관성도 맞습니다. 거예요, 현대 아마. BNG 스틸과 함께 연결되는 그죠.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네요. 네. 현대 야. BNG 스틸 맞아. 예, 예.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의 지분 6% 갖고 있습니다. 모비스에.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변화와 함께도 같이 연결돼서 있는 고리가 있는 거죠. 버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그렇죠. 뭐 아트라스, 예. 로봇 뭐 네. 거기서 로봇 바디도 뭐 플라스틱 껍데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철 좀 안에 철 하나 없을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나왔었을 때 네. 확장세를 가져간다 그러면 현대제철도 좀 날 좀 봐주세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네.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있는 현대제철까지 봤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오늘 수고를 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